전반적인 증시 날씨를 알려드리는 마켓 웨더입니다. 어제 시장에는 미국발 꽃샘추위가 찾아왔었죠. 반면 낮 동안에 대부분 지역의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오르는 등 바깥 날씨는 많이 포근했는데요. 다행스럽게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정책 속에서도 우리 시장 꽃샘추위가 풀리고 오늘 장중 오름폭을 더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업종과 테마별 날씨 보시면요. 오늘은 어제와 날씨가 완전히 상반돼 있습니다. 반도체와 미용기기, 로봇과 조선, 유리기판과 원전까지 일제히 따스한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엔비디아 주가가 소폭 반등하면서 국내 반도체주에 오늘 온기를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3A 로직스, ICTK, HPSP 등의 종목들 두 자릿수대 강세에 뛰고 있고요. 한한령 해제 가능성과 맞물려서 국내 미용 의료기기 업체들의 매출 상승 기대감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레이저 옵텍, 바이오 플러스와 같은 종목들 온화합니다. 그리고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온화했던 로봇주들이요. 오늘 정교장에서도 날씨가 비슷합니다. T-로보틱스, 시메스 두 자릿수대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전 볼 텐데요. 관련해서는 한국 수력 원자력이 SMR과 1기와 대형 원전 2기 등 신규 원전의 부지 선정 절차에 착수했다는 이슈가 있고요. ISMR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서전기전, 우리기술 등의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날씨 보실 텐데요. 오늘 현대로템이 장중에 처음으로 10만 원 선을 웃돌면서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동맹국의 방위비 증액을 압박함에 따라서 글로벌 무기 수요 증가에 따른 수주 확대가 기대된다는 영향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교보증권 측에서는 현대로템의 목표 주가를 최고 15만 원 선까지 제시, 앞으로도 맑은 날씨를 전망했던 점까지 참고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리노공업인데 작년 4분기 시장 기대치를 웃돈 실적을 내놓은 가운데 올해도 후실적이 지속될 것이란 증권가의 전망이 나오면서 오늘 맑은 날씨 보이고 있고요. SK증권에서는 리노공업의 목표 주가를 기존 24만 원에서 28만 원 선까지 상향 조정, 맑은 날씨가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였습니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핫삭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핫삭도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시장이 빠질 때요. 전문가님께서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좀 이 시장을 기회로 삼아보자라는 그런 의견 주셨었는데 시장이 하루 만에 또 반등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장중 오름폭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거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어제 떨어진 게 이제 또 까맣게 잊었죠. 네. 시장이 참 얄궂죠. 네, 하루 떨어질 때는 정말 공포스럽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다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엔 시장이 이렇게 반등을 또 어저께 떨어진 것만큼 해주면은 어제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또 기억을 못해요. 그러다 보면 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그때가 정말 최저점이어서 추가 매수 타점이었구나. 이거를 어저께도 제가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공포에 짓눌려서 매수 버튼을 누르기가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은 건 무조건 그때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 추가 매수를 해보는 것도 연습이다. 그러니까 소액으로라도 눈 질끈 감고 좀 매수를 하셨으면 아마 오늘의 또 상승을 조금 더 즐겁게 좀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은 좀 둘러보자면 일단은 양시장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탄력이 좋은 흐름인데 그냥 비슷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되게 양시장 좋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는 하단은 2,520포인트로 당분간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이렇게 힌트가 되겠죠? 2,520포인트로 내려왔을 때는 내가 눈여겨봤었던 종목들을 사서 매집을 하시는 구간이고요. 2,600포인트를 넘어가서 2,620포인트 정도 왔을 때는 약간은 좀 수익 실현을 해주시는 그런 매도의 포지션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은 시장의 방향성이다. 왜 그러냐면 시장이 전체적인 상승 추세인 것 같았어요. 저도 2월 달에 들어왔을 때는 2,620포인트 박스권을 얘기는 안 드리고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가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멘트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은 전체적인 글로벌 매크로 이슈가 너무 많아요. 더군다나 제가 요즘에 잠을 잘 못 잡니다, 여러분들. 왜냐면 트럼프의 그 트루스 소셜이라는 그 커뮤니티를 매일 들어가요. 그래서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트럼프가 어떤 내용을 올리는지 보고 나서 제가 자거든요. 그래서 어저께도 한 12시 10분쯤인가요? 트루스 소셜을 딱 보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 갑자기 관세를 25%더 때린다는 얘기를 올린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내일 아침에 또 큰일 났네 하면서 제가 자고 딱 일어났는데 제가 자는 사이에 또 그 25% 관세를 또 다시 축소를 하는,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이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난이도가 어렵다라고 말씀만 많이 드리지만 실질적으로 저도 새벽 1시까지 트루스 소셜을 보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아침에는 또 분위기가 반전이 돼 있는 굉장히 좀 대응하기가 힘든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시장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공격적인 매수를 진행한다라기보다는 오늘이 어떤 그 테마가 좀 올라가느냐 딱 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시장이 전체적으로 정말 분위기가 좋잖아요. 모든 종목이 거의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떨어진 종목도 있지만 현재 거래소에서는 500종목이 넘게 올라가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1,100종목이 넘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와는 완벽하게 상반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의 시장의 주도 섹터는 제가 봤을 때 반도체예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2%, 4% 정말 곧게 올라가고 있는데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나 하이닉스를 좀 좋아하지만 물론 대형주로 보시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보시는 게 맞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냉철하게 판단한다면 반도체의 이 완성업체, 레거시 쪽보다는 전체적으로 이 장비나 소재 쪽을 본다면은 훨씬 더 탄력이 좀 좋지 않을까. 물론 안정적인 투자로서는 대형주 시가총액 1, 2위 종목을 사시는 게 맞지만 전체적으로 반도체가 확실히 살아나면 우리나라 시장은 역시나 좋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어저께도 제가 경고 사인을 드렸다시피 나스닥과 S&P 500이 빠져주지만 않으면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요. 근데 어저께처럼 나스닥과 S&P 500이 급락이 나오면 우리나라 시장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훨씬 더 자금이 융통이 좋아가지고 혼자만 올라갈 수는 없다라는 점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올라간다고 해서 또 갑자기 긴장의 끈을 풀고 그냥 시장을 즐기는 거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거에 따라 스콧 베세트 장관의 발언 이런 것도 여러분들 다 챙겨보시기 어려우니까 그냥 저희 마켓나우만 보셔서 참고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은 판단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저는 오늘 또 좀 강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어저께는 정말 맷집이 세게 잘 버텨줬고 심지어 지금 일본 니케이 지수라든지 대만, 그다음에 항생지수, 홍콩 H지수, 중국 증시는 또 빠지고 있어요 오늘. 거기다가 니케이 지수는 강보합입니다. 약보합, 강보합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만 지금 1% 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해야 돼요. 우리나라 시장만 강하니까 더 올라가겠지?가 아니고 글로벌리한 시장들이 전체적으로 지금 침체기를 맞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올라갈 때 약간은 수익 실현이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좀 불안했는데 내 본전 왔나 싶을 때는 그냥 수익 실현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약간은 좀 단기적인 마인드로 치고 빠지기를 좀 잘해야 되는 시장이 아닐까, 그렇게 오늘 좀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체크해 주셨고 그 안에서 저희가 또 어떤 테마와 섹터 좀 지켜봐야 될지 전문가님께서 준비해 주신 3가지 섹터와 이슈 지금부터 화면을 통해서 함께 만나보면서 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데일리아스탁 첫 번째 테마는요. 철강 관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철강과 알루미늄 25% 관세 부과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어떠한 자세로 맞이해야 할지 여쭤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요. 엔화 강세입니다. 주요국들 중 유일하게 금리 인상의 길을 가고 있는 일본인데요. BOJ에서 추가 기준 금리 인상을 예고 최근 엔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건설기계인데 어떠한 내용 준비해 주셨을지 지금부터 3가지 이슈와 테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종목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철강 관세인데 한 달여 전부터 이미 예고가 되어 있었고 오늘부터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제 철강을 시작으로 반도체, 자동차라든지 품목이 더 확대가 될 텐데 일단은 철강 관세 저희가 어떠한 자세로 좀 지켜봐야 될까요? 참 어지럽죠. 네. 관세를 매긴다 했다가 네. 안 매긴다 했다가 오늘 오후 1시부터 이게 발효가 진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철강 관세는 전체적인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관세가 발효가 됐을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충격을 받는 업황도 있고 아니면 반사수혜를 보는 업황도 있고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철강 관세를 오늘 가져온 건 결국에는 오늘 가장 큰 뉴스, 시장을 움직일 만한 뉴스가 철강 관세부터 시작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기타 언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자체가 약간 협상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는 어느 정도 관세에는 좀 진심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악관의 이게 미국 정부의 이제 재정 적자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거를 관세로 어쩔 수 없이 메꾸는 경향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철강 관세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철강을 미국에다가 미국 기준에서 한 4위에서 5위 정도 철강을 수출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우리나라가 철강을 수출할 때 무관세였습니다, 여러분들. 관세가 없었어요. 관세가 없는 대신에 전체적인 수출량의 제한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철강을 미국에다가 100톤을 수출을 하면 그중에 70톤은 무관세로 들어오고요. 30톤은 다른 나라처럼 관세를 들어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철강 쿼터제라는 건데 만약에 이제 지금 1시부터 발효가 돼가지고 관세가 진행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쿼터제 자체도 폐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다른 면에서 봤을 때 오늘 철강주들이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거든요. 특히나 대형주들은 오히려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어요. 이렇다는 건 시장은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철강 관세가 우리나라만 맞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중국, 캐나다, 멕시코 이런 나라들이 수출을 많이 하는데 그 나라들이 관세를 막기 시작하고 우리도 맞지만 같이 막기 시작하면 우리나라한테 기회가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많이 수출하고 싶어도 관세 때문에 쿼터제에 막혀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 쿼터제를 뚫고 나오면서 쿼터제가 벗겨지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인 철강을 조금 더 수출할 수 있는 가격 메리트가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이런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를 힌트를 좀 가져가셔야 됩니다. 물론 철강이라는 건 관세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전체적인 부동산 업황, 경기 업황이 돌아야지 철강이 같이 도는 거라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는데 오늘은 철강 관세를 주제로 정해왔으니까 철강 관세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에게는 굉장히 수혜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시장은 현대제철 종목을 좀 보고 싶어요. 현대제철이 어디입니까? 말 그대로 현대자동차 그룹 계열사예요. 그럼 현대제철이 제공하는 철을 현대자동차에서 쓰겠죠. 그걸 가장 많이 쓰는 게 자동차 고급 강판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자동차 고급 강판은요. 일반 철강이랑은 달라요. 고부가가치 제품이라고 하죠. 팔면 팔수록 마진이 더 좋고 되게 비싼 제품들. 쉽게 말해서 전기차와 수소차가 수요가 늘어나게 되면 자동차 강판 쪽의 수요가 많이 늘어나게 되고 프리미엄 제품들을 많이 팔 수가 있게 돼요. 더군다나 현대제철 아직 세운 건 아닙니다만은 철강 제철소를 미국에다 세운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쿼터제도 벗어나면서 미국의 무관세 영역으로도 들어가면서 제가 봤을 때 현대제철은 앞으로도 현대차를 이용
이용해서라도 조금 미국의 수출액을 늘려나게 된다면 한 단계 좀 레벨업이 될 수 있고요. 현재 주가도 굉장히 바닥에 쏠려 있습니다. 이게 원래 6만 원, 7만 원 가던 종목인데 거의 절반가 이하로 내려왔기 때문에 충분히 매력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철강과 알루미늄의 관습이 들어가잖아요. 철강은 지금 현대제철로 봤으면 알루미늄의 대장은 누굴 봐야 되냐? 제가 봤을 때 알루코가 가장 수혜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루코라는 기업은요, 알루미늄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은 아니에요. 알루미늄을 압출하고 가공하는 그런 회사인데, 그게 쉽게 말하면 뭐냐? 알루미늄을 이렇게 녹여가지고 이렇게 주물 틀에다가 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압출을 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회사예요. 결국엔 직접 제작하지는 않습니다만 알루미늄 관세에 해당이 되겠죠. 근데 알루코가 뭘 했냐? 알루코가 하는 게 작년 12월에 정말 아이러니하죠. 작년 12월에 한 500억 정도 투자를 하면서 미국 테네시주에 공장을 차립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관세를 이렇게 매기면 알루코가 그 공장만 돌아가기 시작한다면 알루미늄 쪽에서는 또 무관세, 무풍지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알루코라는 종목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아 베스틀 지주입니다. 현대제철의 철강을 받고 알루코의 알루미늄을 봤으면 마지막 특수강이라는 걸 봐야 돼요. 특수강이 뭐지? 이렇게 좀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신는 운동화를 비교를 해드릴게요. 운동화는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찢어지기도 하고 뭐 몇 년 신으면 좀 바꾸고 막 이러잖아요. 그게 일반 철강입니다. 그럼 특수강은 뭐냐? 우리가 특수한 목적일 때 쓰는 신발, 뭐 공사장의 안전화라든지 아니면 군인의 뭐 군화, 뭐 축구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방화나 뭐 이런 것들, 특수 목적으로 내구성을 더 키우고 더 단단하게 만들고 더 가볍게 만든 게 바로 이 특수강입니다. 특수강 쪽에서는 세아베스틸 지주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1번 기업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특수강 쪽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조선 쪽의 후판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방산 미사일에 들어가는 내구성이 좋아야 되니까 미사일 같은 데 좀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자동차 쪽에 많이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이 방산, 조선업, 자동차 산업을 많이 키우고 있어서 앞으로 철강 관세가 전체적으로 매겨진다면 세아베스틸리주의 이런 가격 경쟁력, 기술력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갈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철강 관세는 우리 기업들에게 오히려 수혜가 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포스코홀딩스, 세아, 제강 등의 종목들 플러스권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뭐 철강주들 그간에 워낙 장기간 조정을 받아온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큰 가격 부담이 없다는 점에서 좀 메리트가 있을 수 있겠고, 관심 종목으로는 현대제철과 알루코, 세아, 베스트 지주 꼽아주셨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는요, 엔화 강세 준비해 주셨는데, 수년간 이제 BOJ에서 초저금리 정책을 좀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 기조가 최근에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화 강세가 우리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 어떻게 보십니까? 엔화가 소리 소문 없이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엔달러 환율을 비교하면 원래 엔달러 환율이 160엔 정도 가면은 일본에서 거의 발작 버튼이거든요. 예전에 뭐 일본 금융 위기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147엔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다라는 건 엔화가 강화해지고 달러가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엔화, 그러니까 일본 자체 내에서도 엔화가 강해지는 거는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엔화가 계속해서 약해지는 것도 또 원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원하고 있는 건 지금과 같은 포지션. 엔화가 올라가는데 아무도 지금 모르게 계속해서 스리슬쩍 올라가는 걸 일본이 가장 원해요. 왜 그러냐? 일단 일본이 엔화가 계속해서 약세가 되면 가뜩이나 일본의 경기가 침체가 되고 안 좋은데 엔화가 약세가 되면 더 안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엔화가 좀 올라가길 좀 바라고 금리도 좀 올려야 되고, 그다음에 엔화가 그렇다고 강세가 된다고 하면 현재 일본의 뭐 유수의 기업들, 화학 기업이라든지 뭐 반도체 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가격 경쟁력이 또 떨어지니까 수출에 또 제한이 걸립니다. 그래서 엔화가 요즘처럼 스리슬쩍 올라가는 걸 아마도 일본 정부에서 제일 바라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뒤편에서는 트럼프의 좀 입김도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원화
화와 엔화를 비교를 한다 그래도요. 원래는 한 넉 달 전만 해도 800원대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벌써 1000원대까지 올라온 걸 본다면 상당히 엔화가 좀 강세가 있지 않을까. 앞으로도 좀 강해질 것 같고 엔화가 계속해서 강해질 것 같은 이유는 딱 두 가지만 찝어드리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BOJ,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의 기조가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된다면 엔화를 갖고 있으면 이자를 더 받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정말 초저금리로 계속해서 17년 동안 진행해왔던 일본 중앙은행이 이제부터 작년에 올렸죠. 작년에 올리고 올해 2025년도에는 좀 금리 인상의 기조가 확실히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엔화 강세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위쪽으로 좀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좀 엔화 강세를 좀 훈풍을 이끄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제 전쟁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 뭐 경기 침체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일본이 어떤 나라입니까? 결국엔 저축성도 좋고 그리고 뭐 안정적인 경상수지 흐름 적자, 경상수지 흑자를 유지하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굉장히 두텁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수혜가 어떤 종목들이 좀 받을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다면 첫 번째는 LG화학입니다. 여러분들 일본이라는 나라를 조금 공부해 보시면요. 옛날에 우리가 노노재팬 나올 때 일본의 반도체 소재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타격을 많이 입었잖아요. 그만큼 일본에는요. 뭐 도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시시피 케미컬, 그다음에 스미모토 화학 뭐 이런 것들이 유수의 화학 기업들이 굉장히 센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LG화학이 이제 그 기업들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있긴 한데 결국에는 이제 그런 도레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엔화가 강세가 된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엔화가 비싸니까. 그러면 LG화학이 그 시장까지도 좀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LG화학은 이제 LG에너지솔루션 이제 분할 상장 이슈 때문에 정말 주가가 많이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만약에 엔화 강세까지 조금 훈풍이 불어준다면 LG화학의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좀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레이라는 회사는 탄소 섬유의 세계 1위고요. 그다음에 시네치화학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가 뭐 하냐면 PVC랑 반도체 웨이퍼 쪽입니다. 근데 그거를 LG화학이 다 이렇게 주무르면서 하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가 된다면 LG화학에도 충분히 좋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제가 아마 이 마켓나우 3부 시간에 삼성전기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삼성전기는 역시나 하는 사업이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MLCC, 적층 세라믹 콘덴서, 그 다음에 반도체 기판인데요. 삼성전기를 얘기하려면 역시나 MLCC죠. MLCC가 전체 매출비 중에 한 45% 해당하는 그런 정말 든든한 회사긴 한데, 결국엔 이 MLCC를 많이 팔려면 일본의 회사들이 좀 내려와야 돼요. 지금 냉철하게 보자면 삼성전기의 MLCC는 시장 점유율 글로벌 3위입니다. 예, 글로벌 3위고요. 1위가 일본의 무라타, 한 점유율 40% 갖고 있고, 그 다음에 TDK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한 20%, 삼성전기가 15% 갖고 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고 엔화가 계속해서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MLCC 가격 경쟁력이 좀 떨어지면 삼성전기가 그 시장을 좀 먹을 수가 있어요. 물론 MLCC라는 기술 자체가 굉장히 기술 경쟁력이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는 쉽진 않은데 약간 반도체로 따지면 범용 MLCC가 있거든요. MLCC도. 근데 그쪽에서는 약간 그 기술 경쟁력이 좀 없습니다. 기술 장벽이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만 맞춰준다면 그 시장만큼은 삼성전기가 한 번에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는 일단 우리가 화학 쪽하고 그다음에 반도체 쪽, 소재 쪽 이쪽을 봤다면 마지막은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갖고 왔는데 파라다이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많이들 아시고 계시죠? 뭐 호텔 사업도 하고 카지노 사업도 하고 하는데 파라다이스는 거의 카지노 사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지노 매출이 전체 매출 비중 80%라고 보시면 되고요. 내국인 전용이 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엔화가 강세가 되면 본인들이 원래 우리 원화로 환전할 때 뭐 800원을 받았다면 지금은 1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일본인들이 한국 놀러 오는 거 되게 좋아하기 때문에 한국의 방문객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거로 좀 돌아보면은 2017년하고 2023년도에 엔화가 강세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 일본인 방문객들이 우리나라에 엄청 많이 들어왔습니다. 일본인 방문객들이 들어와서 파라다이스 매출도 그때 엄청나게 뛰었던 거를 과거사를 뒤돌아본다면
현재 파라다이스의 주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뭐 우리나라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를 운영하는 게 파라다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파라다이스와 GKL이라는 종목이 있긴 한데 파라다이스는 일본인 VIP 매출 비중이 60%가 넘기 때문에요. 일본의 직접적인 수혜주는 저는 파라다이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카지노 쪽을 생각하고 직접적인 수혜를 생각하신다면 파라다이스 쪽도 보시는 것도 괜찮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앞으로도 엔화 강세가 지속될 수 있겠고 관련해서 기회가 될 수 있는 종목들 언급해 주셨습니다. 저희 마지막은 건설기계 봐야 되는데 조금 시간이 없습니다. 네, 그러네요.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을까요? 뭐 건설기계 쪽은 또 나중에 시간이 되면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은 중국 쪽의 양회가 끝났잖아요. 근데 양회의 주로적인 프로젝트를 본다면 인프라, 건설 인프라 확대, 뭐 항만, 뭐 그다음 공항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짓는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뭐 정확한 수치, 중국 수치를 참 받기가 어려워요. 찾기도 어렵고. 근데 중국 쪽에서 건설 장비 발주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두산 밥켓이라든지 뭐 글로벌한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되게 많아요. 그런 기업들을 좀 찾아보시면 저는 지금 미국도 자기네 나라 와서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굴삭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해서 결국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재건 말고도 중국 양회, 그다음에 미국의 자기 공장 설립 뭐 이런 걸로 건설기계 쪽도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SCTV의 이민 전문가님과 데일리 아스탁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드리고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어제 시장 조정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선방하면서 마무리했던 저희 챌린지인데요. 오후 1시를 기준 주간 상승률 13%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한 주간 최대 10가지의 종목이 편입됩니다. 오늘의 종목 현황은 어떨지 화면을 통해 바로 만나보시죠. 첫 번째 종목은요, 태웅입니다. 글로벌 해상풍력 플랜지 시장에서 점유율 50%를 차지하면서 선도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공약 이후에 어제까지 다소의 조정을 받았던 종목인데 어제 낙폭을 회복하는 흐름 기대해보면서 이번 주 홀딩하자라는 진단 주셨거든요.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 딱 보합 수준의 성공률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대주전자재료입니다. 기존 전도성 페이스트 사업을 넘어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실리콘 음극재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차트 보면서 진단해 주시면서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이 종목 역시 홀딩 지켜보자라는 동일한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강보합권의 움직임 챌린지 성공률은요 2.27%입니다.
월요일에 공략해주신 솔리드는 5G 관련 모멘텀으로 지켜볼 수 있겠다 말씀해주셨고 오늘 1%대 반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 챌린지 안에서는요 아쉽게도 마이너스권의 성공률 기록하고 있고요. CJ ENM은 중국의 문화사절단 파견,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공략해주신 종목인데요. 어제 3%대 약세 띄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챌린지 내에서는 2%대 수준의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공략해주신 종목 코스맥스인데요. CJ ENM과 마찬가지로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라면서 공략해주셨거든요. 여기에 안정적인 실적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말씀해 주셨었는데 오늘 오름폭을 장중에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공률은요 2.81%입니다. 마지막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볼까요? 마지막 종목 대동이고요. 챌린지에서 굉장히 자주 보이는 종목인데 전문가님이 그간 여러 차례 좀 수익을 드렸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농기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기업이고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로 익숙하실 종목인데요. 공략해주신 또 이유가 있었습니다. 코스메스와 마찬가지로 오늘 장중 오름폭을 확대, 챌린지 성공률 6.47% 하루 만에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총 6가지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 저희 1313 챌린지 누적 성공률은요 10%네요. 또 이용철 파트너님 모셔보고 종목에 대해서 추가 진단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주간 목표 성공률 13%에 정말 가까워져 있습니다. 또 10%대 성공률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어떤 종목부터 리뷰 도와주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과 처음으로 리뷰할 종목은 바로 태웅입니다. 이 태웅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 1.93%대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고 현재는 강보합권대 위치해 있죠. 제가 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말 중요 지지라인대를 지지받고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인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제 마이너스 3.75%대까지 하락을 하고 나서 약보합권대까지 회복을 했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장중 1%대까지의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중요 지지 라인대 20 중심선과 20일 이동 평균선에 동일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볼린저 밴드의 중심선과 20 이동 평균선이 좀 더 강하게 지지를 받아주려면 상승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터치를 하는 경우 첫 번째 지지를 받고 반등하는 경우는 좀 더 기술적인 반등이 강하게 올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2025년도 2월 14일 이후로부터 상승 랠리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 상승 파동 안에서 첫 번째 중심선을 지지받았던 날이 바로 전 거래일이죠. 3월 11일 날 지지를 받고 나서 오늘 이 연속 양봉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랠리 지속돼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따라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전거래일 지지를 받아주게 되면 이 고가까지도 충분히 거래량만 동반되면 고가도 충분히 돌파가 가능합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자, 5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 시에는 이 고가를 경신을 하는 슈팅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거래량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면서 좀 더 자세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종목인 대주전자재료 보도록 할 텐데요. 이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자, 전거래일 마이너스 3.78%로 좀 더 아쉽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장중에 1.61%까지 반등에 성공을 하면서 현재 구간대, 이 구간대가 어느 구간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자, 과거 2025년도 2월 달이죠. 2월 달 2월 3일부터 이어져 왔던 바닥을 견고하게 다졌던 라인대가 바로 94,500원에서 99,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박스권을 좀 더 확장시켜서 그어보면 자, 현재 구간에서 지지받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죠. 최근에 시장이 좀 더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주전자재료의 경우에는 3월 7일 날 현재 구간에서 3월 7일 날 마이너스 2.30%대에서 2.61%까지 반등에 성공을 했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은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10만 원대에 안착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단기간에 바닥권을 좀 더 다지고 나서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솔리드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솔리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나서 바로 다음 날 어제죠. 시장이 좀 더 크게 눌림에 따라서 이 종목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95% 종가 마무리를 했는데요. 오늘 장중 2.89%까지 상승에 성공을 하면서 전거래일 하락폭을 대부분 다 만회를 했습니다. 이 종목은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이유가 좀 더 명확한데요. 자, 중요 타점이 굉장히
명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025년도 1월 21일 날입니다. 이 라인대가 과거에 2024년도 12월이죠. 12월 26일 날 정말 강력한 저항 라인대로 작용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27일 날 장중 13% 이상 급등에 성공을 했지만 결국에는 윗꼬리를 달면서 돌파하지 못했던 자리가 6,700원 라인대입니다. 이 중요 지지 라인대를 결국에 1월 17일 날 장중 18%가 넘어간 급등으로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전환이 되면서 1월 21일 그리고 2월 그리고 3월 달 마찬가지로 3월 10일 그리고 3월 11일 그다음에 3월 12일까지 현재 구간 6,7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하게 지지 라인대를 형성해 주면서 돌아서는 모습까지 확인이 됩니다. 특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제가 62동 평균선을 첫 번째 지지를 받아주는 되돌림의 흐름이 이어질 수 있는 자리에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조정폭을 축소를 했죠. 거기다가 볼린저밴드 하단선까지 동시에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선이 모두 다 지지를 받아준 명확한 타점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어제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흐름이었고요. 공략 이후에 오늘 추가 상승 랠리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한 2,600만 주에서 3,0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만 동반됐을 때에는 다시 한번 20%가량 혹은 15% 이상의 슈팅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거래량 유입을 체크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가장 아쉬운 종목입니다. CJ ENM 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 모멘텀이 너무나 명확한데 가격 자체가 너무나 좋아요. 보시면 2025년도 2월 19일입니다. 이 라인 때 과거에 2025년도 2월 18일과 2월 19일 날 이 지지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할 수밖에 없는 게 지난 2025년도 1월 달 넘지 못했던 저항 라인대가 54,800원에서 55,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 제가 그 가로선 검정색을 그어놨거든요. 보시면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하게 저항을 받는 게 여러 번 지속이 됐죠. 따라서 이 저항 라인대에서 여러 번 거의 한 달 내내 넘지 못했던 라인대가 바로 이 54,800원에서 55,000원 라인대입니다. 이 라인대를 강력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부터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형성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현재 구간에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 시장이 급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3.99%, 4%가량의 조정 장세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간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이 종목은 이 구간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알령 해지에 관련해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확인하면서 홀딩하도록 하겠고요. 다음 종목은 코스맥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맥스는 수익률을 산정하고 나서 좀 더 올라갔습니다.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수익률을 한 11시 30분 정도에 산정을 합니다. 그 이후에 더 추가 상승에 성공을 했는데 다만 이 상승폭을 다시 반납을 했습니다. 이 다시 반납을 했을 때 어디까지 눌리느냐가 포인트인데 자 보시면 이 포인트가 5분봉 기준에 60분 봉선입니다. 자 보시면 이 구간대에서는 오늘의 10시 반 그리고 11시 5분에 연속해서 지지를 받아주는 모습이죠. 따라서 현재 구간에서 60분 봉선이랑 동시에 겹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좀 더 빠르게 상승이 가능하고 전 고점 돌파 시도까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전 고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이 5분봉 기준으로 한 4,000주에서 5,000주 정도는 터져줘야지 전 고점 돌파하는 흐름까지 나오고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도 지금 구간대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죠. 밑꼬리를 달고 이제 버텨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현재 구간 지지 여부를 확인을 하면서 좀 더 홀딩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탈하는 여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이탈 시에는 18만 500원대까지 한 차례 열려 있기 때문에 이 라인대 체크하면서 지금은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인 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동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번 공략을 해드렸고 50에서 80%의 상승한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전거래를 공략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튜브 지금 생방송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또동이라고 이제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왜냐면 제가 22시 마켓 위너 시간에도 지금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종목이 바로 이 대동이었거든요. 그만큼 제가 여러 번 공략했던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한 번 더 이 대동을 공략하고 나서 오늘 바로 장중에 7.10%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죠. 그만큼 이 대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정말 메리트 있는 맥점에서 공략을 해드립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루 만에 강한 상승세까지 만들어내면서
이런 지금 현재도 4에서 5%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조금은 아쉬운 부분이 거래량입니다. 이 거래량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한 1,000만 주 정도 되는 거래량이 동반됐을 때에는 15% 이상, 20%까지도 슈팅을 기대해 볼 수 있었던 흐름이나 오늘 거래량 보시면 굉장히 미비하죠. 한 60만 주 정도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 오늘 7%의 상승세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이 윗꼬리를 달면서 현재 4에서 5% 등락 중인 상황입니다. 다만 이 종목이 현재 구간에서는 눌린다 하더라도 크게 눌리진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12,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은 계속해서 홀딩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보너스 챌린지 7주차 안에 종목들, 단기 포트 안에 종목들 리뷰 도와주셨고요. 또 금요일까지 흐름들을 잘 지켜봐야 될 텐데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매일매일 같이 방송 중에 종목에 대한 추가적인 전략이나 수정사항들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시청자분들께서 굉장히 든든하게 이 시장을 이겨내시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트너님, 오늘 이렇게 챌린지 안에 종목들 좀 시청자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나도 저런 종목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과 연결되는 시스템 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QR코드를 참고해 보시면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했던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종목들 중에서 현대로템의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께 무료 교육방에 매매 기준가를 직접 잡아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현재 100% 오늘 조금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이제 상승하는 흐름들 극대화해 나가는 종목들도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께 뭐 SOS랩뿐만 아니라 여러분께 지난 시간에 공략했던 수많은 종목들 함께 팔로우업하면서 2차 목표가, 3차 목표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종목을 1차 목표가에서 전량 이절을 하느냐, 2차, 3차 목표가까지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상승하는 흐름들이 극대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들 제가 잡아드리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이 시간에서 차트 종합주가지수 오랜만에 보여드리면서 시장 이제는 반등할 겁니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무료 교육방에서 어제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오늘 보란듯이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시장에 대한 방향성까지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2시 15분에 무료 공개 방송이 진행이 됩니다. 그 공개 방송에서 앞으로의 시장에 대한 방향성뿐만 아니라 그 방향성에 따라서 어떤 종목들을 공략을 해야 내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극대화해 나갈 수 있는지도 제가 포트폴리오 구성해 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참고해 보셔서 무료 교육방에서 전략들 세워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요즘 시장 참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고민들과 어려움을 살짝 나누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또 잠시 후 진행될 교육 역시나 들어보신다면 앞으로의 투자 방향성들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저희가 또 두 가지 종목 새롭게 편입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두 가지 종목은 바로 HD 현대중공업과 제닉입니다. 이 두 종목 모두 다 제가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소개해드리고 나서 상승한 흐름들을 만들어냈고 혹은 만들어내고 나서 다시 한번 중요 타점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정말 용이한 구간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여러분께 소개를 한번 더 드리는 상황인데요. 가장 먼저 HD현대중공업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최근에 시장 상황과도 좀 메리트가 있는, 시장 상황 대비해서도 메리트가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시장을 들었다 놨다 하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죠. 관세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이 물가 상승에 대한 압박,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좀 더 리스크가 커지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도 나스닥 최근에 고가 대비 13% 이상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관세에서 가장 자유로울 수 있는 국내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조선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선업은 여러분들께서 시장이 조정받음에 따라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을 때마다 공략이 유효한 종목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HD현대중공업의 경우에는 특히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액화 천연가스 LNG죠. 수출 허가를 승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미국 LNG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선 LNG 선박이 필요한데 이에 따라서 이 K 조선사들의 수주 계약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 좀 더 미국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
기대감까지 수혜까지 받아갈 수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미국 테라파워와 나트륨 원자로의 상업화를 위해서 제조 공급망 확장을 위한 전략적 협약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미국과 계속해서 연관이 되어 있는 업종, 특히 개별 이슈 종목으로도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종목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은 건조 공정 그리고 인건비, 외주비, 원재료비가 안정화가 됐습니다. 후판가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안정화가 된 모습이죠. 따라서 생산성이 개선이 됨에 따라서 앞으로 2024년도 수주는 초과 목표를 달성했고 2025년도 수주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생산성까지 개선됐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실적에 다 반영이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27년도까지 주주 환원율을 무려 30%까지 증가한다라는 개별 이슈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이 종목에 관해서는 좀 더 기존에 공략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좀 더 중요 지지라인 때까지 내려왔을 때 공략이 유효합니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가격대가 바로 현재 구간대입니다. 자, 2025년도 1월, 2월 7일과 2월 8일 이 현재 이 구간대 그리고 1월 말이죠. 계속해서 이 지지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고 2025년도 3월 들어서면서부터도 현재 구간 29만 2천 원 라인대에서 29만 2천 원에서 29만 3천 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오늘 현재 구간에서도 지지를 받아주고 나서 무려 4%까지 상승에 성공을 했던 모습입니다. 다만 이 상승폭을 일정 부분 반납을 했는데 그만큼 좀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구간에서 좀 더 여러 차례 지지를 받아주면서 바닥을 다져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장의 급락이 나오지만 않는다면 혹은 시장의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종목은 제한된 조정폭 안에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입니다. 따라서 이 종목 현재 보시면 이 MACD 오실레이터 이 음봉 막대 캔들이 축소가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그만큼 하락에 대한 하락 탄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이 앞으로 추가 상승 랠리가 이어진다면 이 하단에 MACD 오실레이터가 양봉으로 곧 전환될 거고 추가 상승 랠리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격 전략 바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2만 3천 원 보수적으로 잡아드렸고요. 손절가는 28만 3천 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집시켜서 내일까지 이번 주까지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종목은 제닉입니다. 이 제닉의 경우에는 여러분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계속해서 유효한 상황이죠. 특히 이번 달에 중국에서 문화사절단을 한국에 파견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중국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확대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좀 더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규제까지 한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까지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방침이 결정이 되면서 이 제닉은 화장품 업종 중에서도 조금 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2021년도, 2년도, 3년도에 연속해서 적자였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수요가 부진했기 때문에 이 종목이 2021년도, 2년도, 3년도 연속해서 적자였는데요. 2024년도에는 이 종목이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한한령이 해제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따라서 2025년도 흑자 전환 이후에 한한령 해제가 된다면 앞서서 중국 수요가 부진했던 때에 따른 이 수요가 다시 한번 확장이 되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넘어서 이제 실적으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종목의 경우에는 아마존 베스트셀러 중에서 이제 미국에서 K뷰티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마존 항상 상위권에 위치해 있는 바이오던스의 마스크팩을 제조하는 기업으로서 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온라인 온라인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고 이게 오프라인까지 넘어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외 수출에 대한 확장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차트 보면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면 2025년도 1월 31일 날 저점을 확인한 이후에 2월 달 내내 현재 구간 27,000원 라인대를 이탈하지 않은 선에서 바닥을 다졌죠. 그리고 나서 추세를 상승을 시켜줬습니다. 물론 2025년도 3월 5일 날 전고점을 경신을 했지만 거래량이 제한됐기 때문에 눌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이 눌림 이후에 전 거래일 날 마이너스 8%까지 하락을 했다가 결국에는 마이너스 4%대까지 회복을 했고 현재는 오늘 7.71%대까지 강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이죠. 시장이 크게
늘리지만 않는다면 이 종목은 무난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종목으로 현재 눌림목 이후에 반등의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시금 관계상 바로 가격적인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는 26,800원, 손절가는 26,600원 기준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식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전문가님이 좀 재공략해주신 종목들은 수익률이 또 상당히 좋았거든요. HD 현대중공업 재공략 종목으로 7주차 보너스 챌린지에 편입해 보도록 하고요. 제닝 역시나 좀 한한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 모멘텀 가져갈 수 있는 종목으로 편입해 주셨습니다. 저희 금요일까지의 흐름들 잘 체크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이데일리 온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3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1시에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